안녕하세요. 평가과장입니다. 사례관리 회의 잘들 보고 계시나요? 자, 1편에서는 우리가 기본 매뉴얼과 사례관리에 뭐 어떻게 서식을 구성하는지를 말씀드렸고요. 저번 2편에서는 그럼 사례관리 회의를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한 작성 샘플을 작성을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3편에서는 자, 어떤 걸 말씀드릴 거냐면, 그럼 이렇게 사례관리 구성했다면 이제 급여계획에 반영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교육 진행하겠습니다. 자, 사례관리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형태고, 기존 매뉴얼 이런 거는 지금 3편 영상 먼저 보신 분들은 앞에 2편, 1편 또는 기본편을 먼저 보고 이 3편 영상을 보시는 게 낫습니다. 자, 매뉴얼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런 사례관리를 구성을 진행을 했습니다. 사례관리 지금 여기까지 진행을 했다면, 그럼 우리가 사례관리에 대한 급여계획을 이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급여계획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급여계획은 제가 두 가지 형태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여기처럼 사례관리 회의를 자 보시면 사례관리를 예를 들어 2023년도 3월 28일 진행했다면 30일 안에 급여계획이 반영해야 돼요. 즉 4월 28일 즉 4월 27일 안에는 공단 급여계획서에 공단에다가 급여계획을 넣는 겁니다. 자 아까 저기처럼 뭐 주물러들기 파스 붙이기 우리가 뭐 외부 진료하겠다 이런 부분을 기존 급여계획이 만들어진 게 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그 바꾸기로 한 부분을 더 추가하는 겁니다. 추가해가지고 급여계획서를 공단 거를 출력을 해서 편차를 내놓으면 돼요. 자, 그렇게 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내가 날짜를 안 늦고 내가 충분하게 공단 계획서를 촬영하셨다면 이렇게 하시는 게 더 낫고요. 근데 만약에 나는 공단 급여계획보다는 자체급여계획 하겠다 하시면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급여계획서가 있지만 저는 당연히 제 서식을 써야겠죠. 자, 화면에 보고 계시는 급여적 변경계획서라는 걸 진행을 하게 됩니다. 급여 전공계획서. 자, 이게 빈서식 형태로 지금 나와 있는데 구성된 샘플을 보면서 하나씩 좀 바꾸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고 잘못 폈네. 자, 사회관리 이렇게 진행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변경계획서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김희동 어르신이죠. 김희동 어르신에 대해서 아까 작년 월일이 됐든 사례관리 진행 형태가 다 진행이 됐죠. 그러면 사례관리 아까 3월 28일에 진행했으니까 즉 30일 이내 저는 그래서 대략 한 4월 5일날 진행했지만 여기에 30일 이내에 구성을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일 이내에 진행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계획 변경 사유입니다. 계획 변경 사유. 계획을 왜 바꾸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계획을 바꾸는 이유는 사례관리에 때문입니다. 사례관리에 가지고 따른 자 사례관리에 따른 수급자의 허리 통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기에 변경함. 뭐 이렇게 적으셔야겠죠. 아까 그런 형태도 괜찮고 이렇게 바꿔주셔도 괜찮은 겁니다. 자, 그럼 사례관리의 내용. 사례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여기다 내용을 넣어주면 이 계획서가 사례관리를 통해서 계획을 바꿨구나를 내가 알겠죠. 우리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공단 급여계획서 활용하실 때도 공단 급여계획에다 우리가 뭐를 집어넣습니까? 종합의견을 넣잖아요. 종합의견에다가 그런 말을 적으셔야 돼요. 본 급여계획서는 2023년 3월 28일 날 사례관리 진행 결과 어르신에 대한 허리 통증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존 계획에서 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넣어주시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 계획서가 사례관리로 인해 가지고 계획을 바꿨구나를 계획서를 보고 알잖아요. 근데 그런 말이 아예 안 써져 있으면 이게 도대체 뭘 때문에 이렇게 바꿨냐를 몰라요, 서로. 그래서 그런 의견을 넣어주시는 게 좋은 겁니다. 자, 여기 보신 것처럼 아까 우리가 급여계획 할 때 뭐라고 나왔었죠, 여기서? 우리가 급여계획에서 어르신에게 뭐 급여계획서 어르신에게 여기 보시면 요 내용이 있죠? 요 내용 치기가 귀찮아서 사례관리 내용을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좋아요. 이렇게 집어넣은 다음에 자 보세요. 글씨 크기는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기가 힘드니까. 자, 먼저 어르신에게 급여계획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였냐면 자 여기 있었네요. 여기 급여계획에서 주처허리 통증에 대해 주물러들기 파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개선하겠다 급여계획을 잡았죠. 이렇게 변경사유는 뭐였냐면 아까 어르신이 기존 질병이 지금 중풍어리성 노안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였고 그 다음에 허리 통증이 심했었죠. 최대한 만들기 편하게끔 하고 있는 거예요. 허리 통증이 심함.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급여계획을 변경한다라는 겁니다. 앞에 우리가 사례관리 했던 내용을 여기다가 종합해서 두 줄로 이제 넣어주는 겁니다. 급여계획을 우리가 그래서 사례관리를 통해서 결과를 뭘 제공하기로 한 건지
그 다음에 이렇게 바꾸는 내용은 뭐냐면 어르신의 질병과 현재 사례관리가 산정사유가 허리통증이었잖아요. 그 부분으로. 자, 급여계획 실천 방향입니다. 실천 방향. 실천 방향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 저 같은 경우는 뭐, 만약에 기존 계획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계획으로 바꿨다. 일부분만, 이런 형태도 괜찮고요. 그게 아니라면, 새로운 계획으로 전면 수정하여, 계획을 수립함. 이렇게 하셔도 되는 겁니다. 전면 바꿨다 이겁니다. 전면으로. 우리가 둘 중 하나로 해주시면 되세요. 기존 계획을 유지하면서 일부만 바꿨다. 또는 아예 다 바꿨다. 이 두 개로 가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해당 보호자에게 안내해드리는 형태로 진행을 하겠다. 그 다음에 상담 후 급여계획을 수정하여 반영 제공하고 계획 진행에 대해 해당 진행 시 급여기록지에 그 내용을 기록했다. 급여기록지 또는 뭐 상태 변화 기록지 또는 태그의 특이사항이 있죠. 여기다 적으셔도 되는 거죠. 자, 여기다 제가 많은 예시를 넣어드렸어요. 예시를 많이 넣어드렸지. 여기에서 내가 필요한 것만 골라서 말을 좀 덧붙여서 어르신에 맞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을 많이 만들어 넣어드렸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작성자 의견입니다. 작성자 의견. 이 어르신에게 뭘 더 해드려야 될지 의견을 적어주시면 되세요. 어르신에게 통증에 대한 보호자의 외부 진료가 꼭 필요함. 우리가 할 수는 없잖아요. 외부 치료를. 그래서 따라서 외부 진료가 꼭 필요하게끔 해서 보호자에게 이런 안내를 진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이제 바꾸는 겁니다. 자, 이게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자, 사례관리위원 연간 질병계획서 여기 보신 것처럼 우리가 공단에 급여계획을 집어넣으실 때 보면 옷정리 몇 분 여기 있잖아요. 이 내용 부분을 새롭게 우리 공단에 급여계획 넣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이 내용을 똑같이 넣으시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진행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시간분을 바꿔주시는 거고요. 현재 여기서 근데 여기 보시면 주물러 드리기 이런 부분이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서 그럼 요 부분을 그 부분을 바꾸시면 되겠죠. 여기다 필요해요. 통증 개선, 주물러 드리기, 파스 붙이기, 외부 치료 진행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요거에 대한 내용을 바꿔주시고 시간의 수랑 이런 걸 넣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례관리를 우리가 해가지고 어떤 부분을 바꾸겠다는 건데 기존 계획에서 분도 이렇게 바꿔주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최소 통증 개선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분까지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신다면 급여계획에 대한 변경계획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변경계획을 잡을 때는 두 개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공단 급여계획을 활용하셔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 급여계획으로 가셔도 되는 겁니다. 자,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 평가관들이 매뉴얼에는 없지만은 이 부분에 대한 실천 기록을 찾아요. 실천 기록. 실천 기록은 아까 여기서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여기다 적어놨잖아요. 계획 진행에 대해서 행 진행 시 급여 기록지 또는 상태 변화 기록지에 적는 겁니다. 우리 왜 수급자 상담 반영도 마찬가지잖아요. 30일 안에 반영하는 게 상태 변화 기록지는 급여 기록지에다가 그 내용을 적어서 우리가 실제 실천했습니다를 안내하는 거잖아요. 사례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잡았지만 그 실천은 우리 요양사님들이 거의 진행을 하게 되세요. 따라서 그런 거에 맞물려 가지고 상태 변화 기록지 또는 급여 기록지에 적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적냐고요? 여기다 한번 적어 보면은 자, 3월 28일 사례 회의 후 4월 5일 급여 계획이 재수립 되어서 다음 계획 내용을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제공 시 진행하기로 함. 뭐 아까 적어놨던 주물러 드리기, 파스 붙이기, 그 다음에 외부 치료 보호자에게 진행 요청하기 등. 자, 요렇게라도 적어주셔야 돼요. 상태 변화 기록지. 자, 요렇게 적어주셔야만 실천을 했다고 평가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부분까지도 진행하셔야 됩니다. 매뉴얼이 없지만 이 부분은 정말 매년 확인을 합니다. 요렇게 하시던가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우리 어르신 상담 제공 일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서식이 좀 끊어져서 자, 보신 것처럼 뭐 김희동 어르신의 상담을 진행합니다. 사례관리 하고 나서 사례관리 회의를 아까 4월 5일에 잡았잖아요. 그 전에 보호자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보호자님, 저희가 사례관리 진행을 했는데 어르신이 허리 통증이 심합니다. 따라서 이런 허리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허리 통증에 대한 개선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상담 결과 그래서 우리가 뭐 주물러 드리기 이런 걸 하기로 했는데 보호자님 어떠십니까? 그래서 보호자님이 그런 거에 동의하겠다.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상담자 의견, 아까 그런 내용 적으면 되겠죠. 따라서 영사 서비스 제공 시에 뭐 통증 개선을 위해서 주물러 드리거나 파스 붙여드리고 또는 보호자께서는 외부 치료를 꼭 진행해 주었으면 하겠다. 이런 형태로 상담 일지를 남겨주신다면 여기까지 하면 퍼펙트한 겁니다. 이제 엔드인 거죠. 엔드. 이 정도면 끝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사례관리. 사례관리 끝판왕이죠. 여기까지 들어오면 사례관리 회하고 계획하고 그 다음에 상담 일지 또는 상태별까지 적으면 끝. 이 정도면 완벽한 겁니다. 아셨죠? 자, 오늘 사례관리 세 번째 시간에서 이제 사례관리를 어떻게 이제 구성하고 계획 반영하는 것까지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영상 3개로 사례관리를 하는 게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 안에서는 최대한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이 편하게끔 나눠서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좀 주의한 것도 말씀을 드리는 게 낫겠죠. 자, 이 사례관리 회의는 반드시 방문 그룹들은 6개월에 한 번, 그 다음에 우리 주간 단기 보호들은 3개월에 한 번씩 꼭 진행하셔야 되는 거고요. 반드시 회의 진행 후 30일 이내에 결과를 급여에 꼭 반영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사례관리는 반드시 선정 사유, 그 다음에 회의 내용, 회의 결과, 그 다음에 참석자 명의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걸 꼭 기반으로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질문과 답변입니다. 우리 가장 궁금해 하시는 질문들을 한번 공단에 많이 올렸던 건데요. 자, 회의 결과를 30일 이내에 급여 반영할 경우 꼭 급여 제공 계획서를 변경해야 되나요? 라고 아까 질문을 저도 드렸었죠. 답변이 뭐라고 나왔냐면 사례관리 기준 4번의 급여 반영 여부는 급여 제공 계획 변경 외에 급여 제공 내용으로도 확인하며 장기형 제공 기록지 등의 내용을 남기면 인정합니다. 자,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급여 계획 또는 만약에 자원 연계를 연계했다면 외부 자원 연계, 그죠? 올해부터는 그걸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그것까지도 확인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거에 덧물려 가지고 아까 제가 그랬죠. 상태 변화 기록지 기록을 하거나 아니 상담 기록지까지 남겨야 된다. 그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답변이 예전 답변인 것 같아요. 그냥 뭐 계획서 없이 그냥 상태 변화 기록지나 급여 기여 적음 인정했다. 제가 아는 한 절대 인정 안 해요. 반드시 이 답변은 조금 잘못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반드시 급여 계획을 기준으로 가세요. 그래야 어떤 평가가 아니어도 감점이 없다라는 거, 그걸 꼭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천 계획, 실천 기록으로 상담 일지나 상태 변화 일지는 급여 중 기록지에다가 그 내용을 적어주시는 게 가장 완벽한 퍼펙트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다음 질문 한번 볼게요. 사례관리 실시할 때 전수급제를 대야 하나요? 아니겠죠? 사례관리회의는 답변 볼게요. 모든 수급자에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 횟수로 평가합니다. 그죠? 그래서 횟수로. 예전에는 뭐 흥길동 요양 어르신에 대해서 1월에 사례관리 했다면 그에 대한 결과까지도 나중에 그까지 봤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기 때문에 그냥 모든 수급자가 아니라 그냥 6개월에 한 명씩 선정을 진행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사례관리회의에 직원들은 직종별로 1명 이상 참석해야 하나요? 제가 이미 강의 때 다 말씀드렸죠. 급여를 받는 직원 2명 이상이면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 직종별 얘기하면 이분은 시설이에요. 시설, 입소실이라는 겁니다. 자, 코로나19로 인해 다소가 모이는 자리는 되도록 만들지 않았으면 한다는 의견이 많아 사례관리를 미루고자 하는데 평가 인정하나요? 불가능합니다. 사례관 진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직책별이 아니라 급여를 받는 직원 2명만 참가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반드시 진행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자, 여기 보인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2인 이상 참여 시 인정함으로 사례관리회를 미실시하는 경우는 안 돼요. 아셨죠? 따라서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사례관리회의를 교육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 합쳐가지고 한 40분 아닌가 50분 거의 1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시청하시고 어떻게 만족이 되셨나요? 영상 1편, 2편, 3편을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카페 오셔가지고 질문하신다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릴 거고요. 또 만약에 답변으로 선정이 되신 거는 제가 영상으로도 올려가지고 해당 내용을 영상으로 교육을 해드리니까요. 저희 네이버에서 평가 하과장 검색하시면 저희 카페가 바로 나옵니다. 카페 오셔가지고 카페 가입하신 다음에 질문을 하시면 되세요. 자, 이번에는 또 방문그룹 주간보호 사례관리를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만 진행을 하신다면 사례관리는 걱정은 NO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준비는 퍼펙트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시청하신 분들 모두 사례관리 3점 획득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